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생수 이야기 유튜버 14F 김반이 이 영상에서 있었던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재조직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티파니용 이제 이분이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시더니 생수 브랜드를 다 이제 마치는 기가 막힌 절대 미각을 보여줬다 그래요. 이건 에비앙이고 저건 평창수고 이제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생수 맛의 차이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카페에서 병으로 많이 파는 페리에 또 병이 예뻐서 이제 사 마셨다는 뭐 낭패 본 분들도 뭐 이제 있었을 거라고 마시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처음에는 왜 이걸 마시나 왜 이걸 마시지 이제 그랬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 한다는 블링 H2O 팰리스 힐턴의 강아지도 이 물을 마신대요. 저 미네랄워터를 강아지한테 먹이는 거 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병에 4만 원 하는 것을 이제 강아지한테 먹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자, 하와이 인근 해양에 심층수가 있는데요. 한 병당 46만 원이래요. 자, 여기에서 염분만 제거해서 액기스만 뽑아낸 코나 니가리오라는 게 있는데 한 병에 46만 원이에요. 자, 이 물은 얼음을 띄워서 언더락으로 이렇게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자, 이탈리아 광춘수를 순금으로 추출한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생수 익소시아 골드는 한 병에 무려 275만 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 1위는 아우룸 79입니다. 아우룸은 라틴어로 빛나는 새벽을 뜻하고요. 뒤에 붙은 79는 금의 원소 번호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아우룸 79는 독일 세이트 레온하르트의 광천수를 채취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생수병과 전용잔은 금과 다이아몬드 또 크리스탈로 이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생수에도 식용 24K 금조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병밖에 생산하지 않는 이 생수는 500ml에 무려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물 한 병 마시는데 10억 원이 들어야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 2위는 아쿠아 디 크리스탈로 트리부트 모니클란이라고 합니다. 자, 기나긴 이름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이제 이 생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유명 워러 이 소믈리에가 프랑스와 이 남태평양 피지섬의 광천수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생산했다고 그러는데 가격은 750ml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 중에 수익금의 일부는 지구온난화 개선 자금으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는 엑소시아 골드입니다. 자, 엑소시아 골드는 이탈리아 광천수에 해당이 되는데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 생수 이름에 골드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생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제 필터를 순금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엑소시아 골드는 스트레스 해소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리터당 이제 하나로 275만 원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제 황당해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물이 무려 275만 원 하고 뭐 7억하고 10억하고 이렇게 하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에비앙에서 크리미하고 또 기름진 향기가 난다고 이것도 허세 아니야? 또 생수 마케팅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제 그 마케팅으로 이제 꼽히는데 사람들이 공짜로 이제 이용하던 것을 돈을 주고 이제 사 먹게 되니까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비앙과 페리의 그 고급 생수 시장에 숨겨진 비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생수가 얼마나 팔릴 것 같아요? 탄산음료가 4,400억 달러고요. 또 커피가 4,360억 달러고 생수가 3,060억 달러입니다. 매우 비등비등해 보이죠. 이제 추세를 보면 탄산음료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생수 시장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자, 물을 돈을 주고 마신다고 또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강과 하천에 물을 마셨고 수도꼭지만 돌면 물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데 물을 병에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꽤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자, 생수는 18세기부터 팔았다고 그래요. 자, 왜 물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자, 18세기 유럽 귀족들 사이에 온천 여행 붐이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귀족들에게 이제 온천의 그 테라피로 이제 이 치료법이 떠오르면서 온천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병, 신장결석 뭐 이런 질병들은 다 이제 온천에서 이제 고친다는 거죠. 물론 미네랄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고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온천으로 가서 질병을 고친다고 해도 자, 거기서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온천물을 퍼다가 이제 마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비앙 또 페리에, 산 펠레그리노 이런 생수 업체들도 다 온천에서 이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온천수를 처음으로 상급화하는데 성공한 곳이 바로 에비앙입니다. 저 고급 생수의 대명사이자 또 셀럽들이 사랑한 생수로 유명하죠. 저 호텔 욕조를 이 브랜드 물로 채워달라고 에비앙 물로 이제 호텔 욕조를 채워달라고 했던 마돈나부터 머라이어 캐리 또 마이클 잭슨, 킴 베이싱어는 이걸로 세수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는다 그래요. 자, 이야기가 전설처럼 이렇게 들려오죠. 자, 1826년에 에비앙은 저기 병을 안 보세요. 병을 시설에 이제 갖추고 프랑스 알프스 산자락에 에비앙 온천수를 담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유리병이 아니라 도자기에 이제 넣어서 팔았거든요. 근데 물은 또 도자기에 굉장히 이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유리병은 장인이 이제 모양을 잡고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어렵고 이제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유리병을 불어주는 기계가 등장하면서 유리병 대량 생산에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에비앙은 19세기 말까지 도자기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통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이 귀족과 부유층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 물을 이제 약 대신에 마셨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가 사실은 사람의 이제 이 질병을 많이 치료하기 때문에 약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판매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었고요. 19세기 후반쯤 이제 온천붐이 가라앉으면서 온천수 판매량도 함께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페리에였습니다. 자, 미네랄 워터계 샴페인 페리에 이렇게 나오죠. 이 페리에도 에비앙과 이제 시작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프랑스 남부 지역 몽벨리에와 아비뇽 사이에 베르게즈라는 이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옛날부터 천년 탄산수가 나오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 지역의 의사였던 루이 페리에가 1898년에 온천을 사고 이 스파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 온천수를 담아서 가공해서 팔았던 게 페리에의 시작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페리에는 원래 지역에서만 잘 나가는 작은 사업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프랑스를 여행 중이던 한 사람 눈에 띕니다. 자, 윌리엄 세인트 존 햄스워스. 자, 영국 신문 업계의 거물이자 아말가메이티드 프레스를 설립한 알프레드 햄스워스의 동생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페리의 맛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영국물보다 훨씬 가볍고 고소하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아말가메이티드 프레스의 지분을 다 팔아서 루이 페리스의 그 온천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온천을 사자마자 한 게 뭐였을까요? 온천을 폐쇄를 한 것입니다. 온천 붐은 이미 이제 하향세니까 물 생산에 전념하자.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탄산수를 루이 페리에 박사의 그 페리 이름을 따와서 브랜드 이름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운동할 때 쓰던 곤봉 또 인던 클럽의 모양을 본따서 병을 디자인을 저렇게 했습니다.
저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죠. 자, 우리가 아는 페리에 병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생산된 페리에를 영국과 남부 프랑스의 호텔에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당시 영국에서 프랑스 풍이 이제 유행하면서 잘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페리에와 이제 에비앙이 잘한 거는 뭘까? 근데 1933년에 윌리엄 햄스워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페리에의 지분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딱히 뭐 큰 돈이 안 되는 데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페리에 생산이 막히면서 손실이 크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햄스워스가 사람들은 페리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스타프 르벤이라는 파리 주식 중개인이 이 매각 작업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르벤은 몇십 년 전 윌리엄 햄스워스가 파리에서 봤던 것과 같은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가들을 모아서 자신이 직접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 그렇게 페리에는 기스타프 르벤에게 가게 됐는데, 르벤은 페리에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자, 생산 공정을 현대화시키고 위생을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랄 워트계의 삼페인 또 이런 이미지를 완성한 장본인이 바로 르벤이었다는 거죠. 자, 인수한 첫 해 1,000만 병을 팔았는데 6년 뒤에 1억 5천만 병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60년대엔 업계 1위로 떠올랐고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고, 마케팅이었다는 거예요. 제품 차별화가 어려운 이 산업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냐, 이것이 중요한데, 리사이클링 상품들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브랜드 스토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어디서 나왔는데 여기서 실을 뽑아서 단 하나밖에 없는 뭐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아무튼 생수도 이제 특히 뭐 더 그렇다는 거죠. 1977년 페리에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럽은 미네랄 워터를 비교적으로 자주 마시는데 20세기 초 미국은 염소 소독을 통한 이 상수도 개선 사업을 한 이후로 거의 시민들이 이제 수돗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사실 물이 나오는데 돈 주고 사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페리에는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배우이자 제작자인 오선 웰스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선 웰스는 영화 시민 케인의 감독이자 주연을 맡았죠. 그래서 페리에는 오선 웰스와 그 광고 한 편을 제작하고 현재 가치로 2,200만 달러 규모의 공격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품격 있고 멋진 사람들을 위해 유럽에서 온 성인들을 위한 무알코올 음료, 녹색병에서 쏟아지는 탄산수의 고급진 비주얼, 그리고 페리에의 고급진 프랑스 발음까지 누구나 혹할만 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포츠 후원까지 이제 내면서 건강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갔다고 그래요. 건강을 챙기면서 삶을 힙하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뭐 그런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라는 거죠. 당시 이제 페리에 광고 이 타겟은 20대가 된 베이비붐 세대였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 뭐였냐면 지위나 인정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페리에가 정확하게 이제 짚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했던 것처럼 미국 소비자들의 허영심을 이제 페리에가 저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1976년 이제 미국에서 이 페리에 판매량은 약 300만 병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년 뒤에 79년에는 자그마치 2억 병이 팔렸다고 그래요. 자, 198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수입되던 물의 80%가 바로 이제 페리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리에의 성공은 에비앙에겐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비앙은 주로 이제 임산부를 이제 타깃으로 해서 생수 브랜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수유하던 엄마가 태아에게 이제 필요한 건강한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유하던 엄마가 태아에게 필요한 미네랄을, 건강한 미네랄을 제공한다. 자, 이게 타깃이었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이 물을 팔았는데, 아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매우 이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에비앙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생수 브랜드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비앙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1980년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그렇게 이제 중요했다는 거죠. 이때 에비앙의 핵심 메시지가 당신이 마시는 물은 당신이 마시는 공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중요하고 이제 공기도 앞으로 이제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물과 공기 이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프스 산맥의 웅장함과 빙하의 순수함을 담은 하이엔드 음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에비앙의 메시지는 리브 영이었습니다. 젊게 사는 거죠. 이 카피는 에비앙이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을 노리고 있는지 이제 잘 보여줍니다. 셀럽들이 에비앙에 빠져든 것도 다 이런 마케팅 덕분이었다 그래요. 이런 에비앙을 본따서 에비앙 이후의 생수 브랜드들은 모두 비슷한 컨셉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 산, 빙하, 태평양의 대자연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제품과 딱히 이제 상관이 없더라도 스토리로 이제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생수도 이 마케팅 사례를 보고 이제 그대로 배운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국내 생수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이제 불안과 불신을 갖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한국은 1994년까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수 판매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사회 통합 저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부자들에게 생수를 마시고 서민들은 수돗물을 먹게 될까 봐서 우려를 했던 거죠. 근데 89년부터 3년 연속 수돗물이 오염이 됐다는 이슈가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든지 또 발암물질 검출, 또 페놀 유출 사건.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불법으로라도 생수를 사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생수업자들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 자, 이런 판결이 납니다. 생수 판매 금지 조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법의 제재가 풀리면서 생수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내 생수업계 대표 주자는 제주 삼다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다수는 비교적 늦게 이제 이 생수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생수가 합법이 된 95년 당시 생수업체만 14개 업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주도 개발공사는 이때 지하수 개발에 들어갔고 3년 뒤인 98년에야 공장 설립을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자마자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국내 생산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자, 후발주자였지만 앞에서 얘기한 외국 기업들의 마케팅을 그대로 이제 활용한 덕분이었다 그러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한라산이 가진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알프스 산맥의 15년 자연요가를 거쳐 만들어진 물 에비앙, 또 제주도의 화산암을 통한 자연요가로 탄생한 삼다수 매우 비슷하죠. 그 삼다수가 이제 지금 뒤에 있는 게 삼나무가 이제 배경으로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도 이제 비슷한 이유라고 그러는데요. 운송비가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죠. 제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나라 수돗물 품질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수돗물 오염 사태 이후에 품질 개선에 이렇게 온 힘을 쏟았지만 그래도 이제 수도 간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는 물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경우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이제 수돗물과 생수를 구분할 정도로 품질이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상수도 간 노후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수돗물은 여전히 이제 염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생수하고는 다른데 이때 테스트 하신 분들은 염소 냄새를 잘 못 맡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생수 산업은 마케팅의 승리가 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케팅을 이제 잘했다는 거죠. 미국 코카콜라에서 생산하는 다산이라는 생수는 나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물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차별성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그냥 수돗물을 정수한 물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자, 사람들이 생수를 수돗물보다 더 믿고 순호하는 이유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생수 업체들처럼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이야기와 욕망, 또 불안감을 해소해 줄 이미지, 뭐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환경오염, 전염병 같은 문제들이 커질수록 더 순수한 생수를 찾게 되는데요. 자, 기왕에 그 생수 업체들이 푸른 바다, 빙하, 또 산의 순수함을 상품에 녹여내실 거라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생수도 이제 다 중요하지만 지금 생수도 이제 이 물 근원지가 많이 오염이 돼 있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그 방송했던 것들을 쭉 보시면 그 과정들이 이렇게 다 이제 있을 건데요. 어쨌든 이 생수가 이렇게 이제 비쌌냐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유명한 브랜드들도 많고 매우 비싼 그런 생수들도 있죠.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미네랄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천년의 그런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 그런 이 비싼 생수하고도 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천년의 그런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비싼 물을 여러분 한 병에 막 그 750ml에 10억 하는 것을 뭐 500ml에 뭐 7억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1리터씩 마시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물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비싼 물들이 하는 그런 기능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천연 미네랄 워터를 여러분 잘 드시면 건강이 유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그 온천수도 좋고 또 이제 생수도 좋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런 물들을 찾아서 마시는 것이 가장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